반갑습니다. 마케터님들, 대표님들. 오늘도 돈 버는 컨텐츠 만들고 계신가요? 자, 머니 컨텐츠, 돈 버는 컨텐츠 교과서 머니 컨텐츠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컨텐츠는 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터가 글을 쓴다는 거는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블로그 포스팅 해야지, 인스타그램 피드 올려야지. 근데 그 모든 피드가 궁극적으로는 구매에 이르러야 됩니다. 물론 피드를 100만 개 깔면은 판매가 될 거야 라고 전략적인 선택할 수 있겠지만, 한 개의 피드가 한 개의 목표를 이루는 게 사실은 마케터가 꾸는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머니 컨텐츠라는 이름을 정했을 때 이 내용이 거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뭐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마케터들에게 드린 경고입니다. 왜냐면 마케터는요, 왜 존재하느냐? 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즉, 팔리지 않으면 죽거나 능력이 없어서 잘리겠죠. 그것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떠한 대상을 남은 못 팔았지만 남 팔리게 한다면 그 마케터는 연봉이 오르거나 그 회사는 성장을 할 것입니다. 즉, 마케터는 무조건 골을 향해 쏘는 일종의 스트라이커고요. 스트라이커도 보면 메시처럼 신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디 뭐 비하할 순 없지만 축구를 못하는 그냥 조기 축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메시를 쓰실 건가요? 조기 축구에 스트라이커를 쓰실 건가요? 답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메시를 쓰고 싶어 하고요. 특히 그런 메시 같은 천재적인 마케터들은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 만드실 때는 나는 그런 메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마케터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천부적인 재능이 없어도 메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곧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모든 컨텐츠는 꼴이 필요하다. 뭐 간단합니다. 꼴은 축구의 꼴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글을 쓸 때, 사진 한 장을 찍을 때 목적이 아주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컨텐츠가 뭐 조회수가 조금 늘어났어. 좋아요가 오늘은 4개였다가 뭐 어젠 2개였는데 4개가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영상을 클릭한 사람들이 우리 걸 안 사잖아요. 그럼 그 동영상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니, 뭐 다른 대기업이나 뭐 영화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회수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왜? 대기업들은 사치를 부릴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냥 온라인 마케팅은 한 파트일 뿐이에요. 물론 그 중요성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들에게는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상품 가격이 얼마냐,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연예인은 누구를 공유하느냐, 길거리 길보드 광고판을 몇 개나 세우느냐,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온라인 마케팅의 컨텐츠는 한 파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상공인들에게, 혹은 중소기업이나 중견, 온라인에 목숨 거는 회사들에게는 온라인 컨텐츠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에 비해서 우리는 컨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거죠. 적고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유튜브 컨텐츠라도 페이스북 컨텐츠라도 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니 고객 구매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즉 슛은 빗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쇼핑몰도 상세 페이지, 블로그도 모든 것들도 다 마케터는 꼴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아니면 매일 회의를 하고, 매일 사진을 찍고,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뭐 광고업자들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가 결국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제가 만나본 많은 회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대부분 회사분들은 그냥 뭐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잘했다, 저녁에 뭐 먹지가 제일 중요하지, 오늘 쓴 컨텐츠가 돈을 얼마큼 버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그거를 관심 있어 하면 직원들에게 압박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연코 얘기하건대 마케터는 그런 압박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왜?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휘자예요. 그 지휘자는 당연히 그 압박에서 이겨내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특히 중요한 게 뭐다?
생애 한 번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머니 컨텐츠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온라인 특징, 생전 처음 들어온 사람들, 생전 처음 이 물건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더 멋진 컨텐츠를 보여주고 더 오래 얘기하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패를 가른다 라고 했는데, 당시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고객을 향해 있지 않고 구매를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외면당하겠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생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터로서. 자, 그래서 이 컨텐츠의 생존을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컨텐츠의 생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이게 뭐냐? 컨텐츠라는 게 내가 천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난 유튜브만 하면 다 대박나. 진짜 그런 분들은 업어 가셔야 되죠. 근데 간단해요. 어떤 컨텐츠가 효과적으로 생존하려면 경쟁자가 몇 명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컨텐츠라고 얘기하면은 세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이트 컨텐츠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상세 페이지, 아니면 내 쇼핑몰을 얘기합니다. 이 영역은 경쟁자가 적습니다. 경쟁 쇼핑몰이 적어도 한 1000개 이상은 안 되잖아요. 즉, 한 20개, 30개라면 그들을 이기면 돼요. 20분의 1이 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니 컨텐츠의 강의의 대부분은 상세 페이지랑 쇼핑몰을 만드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왜? 이걸 건드렸을 때 효과가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효과가 좋다는 거는 대부분 경쟁업체를 사이트를 정비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컨텐츠의 생존,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내가 어떤 전장에서 싸우느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사이트 컨텐츠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 단단해지면은, 여기에서 압도를 하면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죠? 바이럴 컨텐츠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바이럴 컨텐츠 영역은 말 그대로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카페, 아니면 언론 뉴스 이런 쪽을 얘기하죠. 기사형 광고. 그쪽은 뭐냐면 이제 경쟁 업체가 좀 늘어난다. 예를 들자면 내가 여드름 피부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드름 피부 쇼핑몰들을 이기면 돼요. 상세 페이지를 좀 잘 만들거나 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쇼핑몰이 좀 그럴싸해 보이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밖에 나가야 돼. 거기가 어디냐면 블로그, 카페 이런 쪽이겠죠. 근데 여기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멘탈이 나갑니다. 왜 멘탈이 나갈까? 바로 여러분 여드름 피부라고 검색해 보시면 쇼핑몰들, 화장품 업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등까지 다 뭐냐면 한의원들이에요. 한의원들이 이 클릭당 단가를 미친듯이 올려버리거든요. 좀만 내려가면 피부과도 쫙 깔려있어. 여드름 피부라고 하는 단어를 잡기 위해서 병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화장품 하는 업체도 들어가 있고, 피부 마사지 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경쟁자가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수천 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러면 그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에서 가장 끝판왕은 누굴까? 바로 SNS 마케팅 영역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애들 얘기한 거죠. 자, 경쟁자는 누구냐? 인류 전체예요. 어떤 사람은 여드름 잘 짜는 법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 수입된 제품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피부과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드름 생겼다고 울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개수랑 싸워야 됩니다. 컨텐츠의 양은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인 전략가 아니면 돈이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 대표들과 마케터들이 이 성공 확률이 희박한 SNS 채널을 대부분 1순위로 공략하고 있어요. 왜? 요즘 그거 많이 한다고. 요즘 그거 많이 하니까. 검색 광고 너무 비싸니까.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매일 아침 출근해서 복권을 끄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게 2년 전 자료거든요. 2년 전에 50억 개의 피드가 올라옵니다. 즉, 내가 오늘 하루에 인스타그램 한 개 피드를 올리면 50억 분의 1이에요. 로또 확률이 몇 퍼센트 아세요? 로또 확률이 816만 분의 1입니다. 롯데 차라리 복권 끌린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 뭐냐면 SNS 뜬데 SNS로 대박난 애들 많대. 옛날에는 이랬어요. 파워블록으로 20매석씩 팔았대. 근데 그건 다 대부분 남의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메시처럼 축구하면 1년에 500억에서 1000억을 번대. 그럼 메시처럼 축구해. 이 얘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그냥 현실에서 나는 그냥 작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컨텐츠는 100억 개, 50억 개가 막 쏟아지는 전장에 갔을 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느냐? 빛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찰나일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텐츠로 골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장을 잘 보셔야 된다. 즉 사이트 컨텐츠 영역에서는 내가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집착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경쟁사 쇼핑몰 상대하면 되고 고객이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구매 결정 단계에서만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준 게 맞으니까. 그래서 머니 컨텐츠도 대부분 사이트랑 상대 페이지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연예인 안 써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바이럴까지 가면은 이제 병연 한연이라고 싸워야 되고요. 컨텐츠 양은 되게 많죠. 예를 들자면 라텍스 업계, 라텍스 매트리스 업계 같은 경우 한 달에 올라오는 블로그 포스팅 6,000개입니다. 그 영역에서 6,000개를 이기려면 최소한 내가 2,000개는 써야 좀 3분의 1 지분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양이 아니더라도 꼼수, 소위 말해서 사기 노출 로직을 어떻게 익혔더라도 나만 아느냐, 내가 알 정도면 다른 사람 다 안다고 보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컨텐츠는 생존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물론 이 영역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좀 우울한 영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심한 건 사실 SNS라는 거예요. SNS는 인스타그램 피드가 50억 개가 올라오고, 좋아요 동영상이 500만 개 이상 올라오고,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살아남는 업체가 있습니다.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하죠. 완전 초고수들이죠. 대표적인 업체가 이 블랙몬터 화장품, 이런 애들이 이런 SNS 컨텐츠를 잘 살아남기거든요. 저작권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블랙몬터 같은 애들은 남성 화장품이에요. 남성 화장품인데 SNS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보통 컨텐츠를 합니다. 뭐냐면 남자가 꾸미는 이유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예쁜 여자가 나와요. 예쁜 여자가 나오는데 대학교예요. 대학교인데 내가 저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어. 근데 나는 되게 추리추리하게 생겼어. 근데 내가 꾸미면은 인기가 있어질까 해서 막 꾸며봅니다. 막 꾸며보고 막 화장품도 발라보고 머리도 이렇게 딱 해봤는데 뭔가 어색해. 주변 사람들이 와 너무 어색해. 저 남자 화장했나 뭐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가 날 딱 돌아보더니 별로 반응이 없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화장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강의실 나가면서 그 여자가 딱 얘기해요. 너 오늘 좀 달라 보여. 그 한마디에 용기 100배 뭐 이런 거죠. 이건 뭐를 노리느냐, 남자들은 화장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음을 가지고 있어요, 태생적으로. 근데 그 낯설음을 해결해주면 블랙몬터로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컨텐츠도 만들지만 더 중요한 컨텐츠가 뭐냐면, 지금은 아마 삭제했을 것 같은데 3명의 여자와 처음 키스하는 남자 뭐 이런 컨텐츠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좀 예쁜 여성이 나와서 낯선 남자에게 뻘쭘뻘쭘하게 앉아있는데 3명의 여자가 가가지고 부끄러워하더니 막 키스를 합니다. 뽀뽀를 하는 거죠. 뽀뽀를 하면은 그 장면만으로 막 두근거려요. 남자들이라면 막 두근거려. 막 뽀뽀를 막 하는데 막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하는데 갑자기 영상에서 여자 3명이 나오더니 별로였어요. 영 아니던데요. 다시는 키스 안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꺼끌꺼끌한 입술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립밤, 갑자기 블랙몬트 립밤을 딱 꺼내더니 막 바르더니만 다시 또 여자분들 키스를 또 3번을 해요. 하더니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키스하고 싶어요. 입술의 느낌 좋네요. 립밤 9,8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광고는 공전 레이트를 치죠. 이렇게 하면 팔려요. 왜 팔리느냐, 일단 SNS 광고에서 주목받는 업체는 3가지를 다 맞춥니다. 뭐냐, 일단 시장을 잘 골라요. 만약에 여성 화장품인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구석탱이로 딱 갈 겁니다. 물론 여성 화장품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어쿠션이라고 하나요? 그 에어쿠션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막 무중력에서 에어쿠션을 바르는 영상까지 찍어요.
내가 볼 때 몇십억이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영상을 막 만듭니다. 왜?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근데 블랙몬스터는 그 영역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 생존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남성 화장품 시장을 공략을 해요. 블랙몬스터는 애초에 남성 화장품 업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꽃든 남자 뭐 이런 것처럼 오랫동안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20개 브랜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골라서 들어가죠. 그래서 남성 화장품 시장을 골랐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요. 유튜브 중에서도. 그리고 남성 화장품들에게 키스하는 여자를 보여주면서 상품과 연결시켜요. 그냥 재밌으면 안 돼요. 영상이 그냥 재밌고 와 이게 박수치고 와 창의력 좋아 이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립밤을 선정하기 위해서 키스를 끌어들이잖아요. 즉 컨텐츠랑 상품이 연결돼. 그리고 이런 시기의 영상이 어디에 주로 언제 나오냐, 그 각질 많이 나는 시기 있잖아요. 환절기 때 많이 나오거든요. 시기도 잘 선택해. 상품하고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9,800원이어야 돼. 뭐냐면 이게 립밤이 2만원 넘어가고 막 3만원 넘어가면 안 삽니다. 9,800원이면 사기 좋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 SS 광고는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노출도 좋아야 돼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한 개를 만들었다고 그냥 언젠가 봐주겠지 이게 아니라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페이스북에 많이 퍼날라야 돼. 블랙 코퍼레이션이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잘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 녹색 보이시나요? 이게 블랙몬스터 트래픽입니다. 2018년쯤에 제가 조사한 건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 뭔지 아세요? 남성 화장품을 팔고 있는 오프라인 브랜드도 있고, 심지어 유명 업체들의 트래픽이요. 차이가 엄청나죠. 왜? 여기에서 선거하면 이런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걸 또 잘한 업체도 있어요. 이게 초록이 분용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광고에 거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였죠. 핑크색은 핑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막 꽝꽝 때리고, 옛날에 초록 분용이 전에는 그냥 예쁘기만 한 영상이 많았는데 여기는 노골적으로 폰트 꽝꽝 치는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이 초록이 분홍기도 공정 히트를 하게 되고 결국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 소유라든가 유명한 연예인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다이어트라는 공감 소재를 공략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뿌려줘도 고객의 공감을 끌어들여요. 즉 내가 만약에 좀 희소한 아이템, 고객의 공감을 극히 끌어들이기 힘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모컨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광고를 한다?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안 맞죠. 그러니까 SNS 컨텐츠로 성공하는 거는 정말 극히 드물지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는 애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과실이 어마어마하니까. 하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살아남기 힘들거나 잘 만들어도 상품하고 연결이 안 되거나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터라고 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산균처럼, 죽지 않는 유산균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냉정하게 선택해보고 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주요 포인트는 뭐다? 사이트나 상대 페이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컨텐츠 영역이다. 거기부터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박지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어떻게 하면 영국 그 맨유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뛸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받았답니다. 근데 박지성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너네 나라에서 제일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너네 나라에 제일 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클럽에서 제일 잘하면 된대요. 유럽에 있는 클럽에서. 그 뭐 아인트호벤 이런 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맨유 간대. 즉 뭐냐, 이렇게 유튜브 잘하고 SNS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본도 잘해요. 기본이라고 하면 뭐죠? 사이트도 괜찮고요. 블랙몬스터 블로그 포스팅 개수가 134,970건. 이게 2018년 기준이거든요. 블로그 포스팅도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즉 뭐냐, 사이트 기획 컨셉 잘 잡아놓고 블로그 다 임팩트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는 거예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 초록이 분홍이도 2018년 당시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만 개가 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을 무시하는 챔피언은 없어요. 여러분 챔피언 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업계에서 1등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챔피언이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잽도 잘하고 기본 체력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강력한 펀치를 날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린 뭐부터 해야 된다? 잽을 잘 날리는 방법부터 익혀야 된다. 근데 온라인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잽만 잘 날려도
잘 팔린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는 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니 컨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는 마케터나 대표님들은 내가 오늘 쓴 글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찍은 사진이 고객의 구매를 반드시 끌어들일 것 같으냐라는 직관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듬어 가셨을 때 비로소 내가 일발백중, 그러니까 백발백중이라 하죠. 백발백중 잘 맞히는 고수가 될 것이고요. 그 영역을 딱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 영역, 바이럴 영역이나 SNS 영역도 그제서야 실마리가 보이십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SNS를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SNS를 요즘 많이 옛날 네이버 라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대놓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즉 내가 일단 잘 팔고 나면은 그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든 기술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본부터 하셔라. 그래야 살아납니다. 머니 컨텐츠 가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